다음 주제로 제2주제 초고령사회 충북의 노인 일자리 방향 진천 시니어클럽 이원주 관장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초고령 사회 충북의 노인 일자리 방향 시니어 클럽을 중심으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차로는 노인 관련 일반 현황, 노인 일자리 정책 방향, 충청북도 노인 일자리 추진 현황, 초고령 사회 충북의 노인 일자리 방향 순으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초고령 사회 20.3%로 2025년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전망이며 2050년에는 39.8%로 증가될 전망입니다. 2010년에서 2020년 65세 이상 인구 연평균 증가율을 살펴보면 OECD 국가는 2.5%, 일본은 2.1% 증가한 데 비해 한국은 4.2%로 일본의 2배를 앞섭니다. 네, OECD 국가 중 고령인구 순위를 살펴보면 2020년에는 한국은 15.7%로 28위였습니다. 2024년은 19.2%로 25위, 2045년에는 37%로 일본을 제치고 1위가 될 전망입니다. 또한 노후 대책도 부족하고 노인 빈곤 문제도 심각합니다. 2018년 연금 수급자 및 연금 수급률을 살펴보면 352만 명으로 46%밖에 되지 않고 세계 주요국 노인 빈곤율을 살펴보면 OECD 최고로 83.8%에 달합니다. 생산 가능 인구 감소에 따라서 사회적 부양도 증가되고 있습니다. 생산 가능 인구는 2017년 기준 3,757만 명에서 2027년에는 1,784만 명까지 감소할 전망입니다. 2020년대에는 연평균 33만 명이 감소하고 2030년에는 연평균 52만 명씩 감소할 예정입니다. 사회적 부양도 증가되고 있습니다. 노령화 지수는 2020년 129명에서 30년에는 259명, 2065년에는 576명으로 증가하고 노년 부양기는 2020년에는 21명에서 2030년에는 38명, 2065년에는 100명까지 증가할 전망입니다. 다음은 노인 일자리 정책 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 노인과 대기준을 비교해보면 우울감은 감소하고 자아 존중감, 삶의 만족도는 증가됨을 알 수 있습니다. 빈곤은 3.22% 감소하고 또한 건강 증진 효과도 의료기관 방문 횟수가 0.5회 감소, 앉아서 보내는 시간이 88분 감소하고 총 의료비 지출은 54만 2천 원 감소합니다. 입원 내원 일수도 3.76일 감소하고 요양 일수는 8.04일 감소합니다.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 노인 일자리 기본계획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기본계획은 2006년도부터 2010년도까지이며 기본 방향은 노인 일자리 사회 참여와 노후 준비 기반 조정을 기본 방향으로 하였습니다. 주요 계획으로는 맞춤형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고 21만 개의 목표로 해서 실적은 100% 달성을 했습니다. 2차 기본계획에서는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 생활 보장을 기본 방향으로 주요 계획으로는 노인 일자리를 노인 사회활동 지원 사업으로 재편하였으며 38만 개의 노인 일자리가 창출되었습니다. 3차 기본계획에서는 고령자의 다양한 사회참여 기회 확대를 기본 방향으로 80만 개 창출 지원을 기본 계획으로 하였으나 74만 개밖에 달성하지 못하여 92.5% 달성하였습니다. 4차 기본계획은 건강하고 능동적인 고령사회 구축을 기본 방향으로 해서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민간 일자리 기준을 확대하는 것을 주요 계획으로 삼아서 21년도 80만 개로 단계적으로 일자리를 확대하는 것을 추진 목표로 잡았습니다.
15년간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 계획의 추진 결과를 살펴보면 노인 일자리는 지속적으로 확대하였으나 18년 54만 개에서 19년 64만 개. 그러나 여전히 노인 빈곤율은 OECD 최고 수준입니다. 급여 수준은 18년 신고 노령연금 수급자의 평균 연금액은 88.5만 원으로 기초연금 30만 원과 합산하더라도 최소 생활비 수준의 부족함을 알 수 있습니다. 주된 일자리에서 빠른 은퇴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장년층은 51.8세에 공고 퇴직하는 등 명예 조기 퇴직이 가능이 여전합니다. 따라서 퇴직 후 연금 수급까지 소득 절벽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고령층의 빈곤 완화를 위한 소득 공백 없는 노후생활 보장 체계 구축을 위해 노인 일자리 확대를 통한 지속적 소득 창출 여건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잠깐만 쉬었다가 말이야. 숨이 차는 마스크 때문에. 그러네. 네. 조금씩 뛰었다 갈게요. 그래서 편집을 해요. 네, 숨이 차는. 노인 일자리 사업 전망입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을 통한 노년기 소득 보장을 위해서 노인 일자리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사회적 수요가 큰 공익형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확충한다 합니다. 2017년에는 43.7만 개, 21년에는 80만 개, 22년에는 80만 개 예정입니다. 또한 베이비 부머의 특성과 지역 수요에 맞는 사회적 일자리 확대 및 생산의 기준 완화하고 민간형 일자리 비중을 확대한다 합니다. 현행 만 65세 이상의 기초연금 수급자에서 우선 만 65세 이상으로 확대 후 추가 완화 검토 예정하고 있습니다. 시니어 인턴십은 20년도에는 2.8만 개에서 21년도에는 3.8만 개로 확대하고 기업 사회공헌활동 지원체계 구축 및 전달체계 다변화 등을 통해 민간형 일자리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하려 합니다. 네, 다음은 충청북도 노인 일자리 추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충북의 인구 성장률을 살펴보면 18년도에는 0.61%, 28년에는 0.16을 전점으로 해서 서서히 감소해서 37년에는 마이너스 성장 0.03% 전망합니다.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을 살펴보면 충북도는 17년 15.2%에서 37년에는 33.3%로 18.1% 증가하고 청주, 진천을 제외한 모든 시군이 고령인구 비중 30%를 초과할 전망입니다. 사회적 부양도 증가되고 있습니다. 무령화 지수는 2017년 116명에서 2027년에는 232명, 2037년에는 343명이 될 전망입니다. 또한 노년 부양비는 37년 도 전체 평균은 58.5명이며 청주하고 진천은 50명 미만. 그러나 보은, 괴산, 단양, 영동, 옥천은 100명 이상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17년도에서 37년 시기 기간 중에서 노년 부양비가 가장 많이 증가하는 시군은 괴산, 단양, 온순입니다. 충북의 일자리 기관 현황입니다. 2007년도에는 기관이 36개소, 사업은 152개였으며 2021년에는 기관 수는 45개소에서 399개의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기관 수는 1.2배 증가하였고 사업 수는 2.6배 증가하였습니다. 충북의 노인 일자리 참여 현황입니다. 2017년 2528명에서 21년에는 34,948명으로 5년간 59% 이상 증가했습니다. 가장 많이 참여한 연령대는 75세에서 79세로 2017년 7,537명에서 11,283명이 참여했습니다. 성별은 남성이 6,769명에서 1,066명으로
67% 이상 증가하였고, 여성은 13,759명에서 24,882명으로 5년간 55% 증가하였습니다. 교육 수준을 살펴보면 초등학교 졸업이 가장 많았으며 2017년 6,335명에서 2021년 14,032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17년, 18년, 19년에는 초등학교 무학 순으로 참여율이 많았고 20년, 21년에는 초등학교 중졸 순으로 순서가 가장 많은 인원이 참여하였습니다. 네, 충북의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전국 평균으로는 1,309개의 노인 일자리 참여 기간이 있고 평균 사업량을 살펴보면 4,417자리입니다. 공익활동은 7,305자리, 사회서비스형은 888개, 시장형 사업단은 589개로 전국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충북은 기관수는 전체의 3%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 평균은 89%인 3,965개자리, 그리고 공익활동은 51%인 3,742개, 사회서비스형은 전체 33%인 292개, 시장형 사업단은 전체 23%인 137개로 전국 평균량에 비해서 공익활동,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사업단 모두 저조함을 알 수 있고요. 특히 시장형 사업단은 전국의 23%밖에 되지 않아서 시장형 사업단의 활성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충북의 시니어클럽 실적을 살펴보면은 전국의 시니어클럽은 186개소가 있고요. 충북에는 그중 12개소로 6%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국 시니어클럽의 평균 일자리 사업수를 살펴보면 1,342개소, 충북은 1,342개, 충북은 1,285개로 전체 평균의 96%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익형은 전국 시니어클럽 평균 1,014개, 충북은 1,153개, 113% 하고 있고요. 또 사회서비스형은 196개, 전국 평균 196개, 충북은 161개로 평균 82%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장형 사업자는 시니어클럽 평균 154개, 충북은 94개로 61%로 역시 전국에 비해서도 시니어클럽에서 시장형 사업단하고 이제 사회서비스형이 좀 부족하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나타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 일자리 예산 집행 실정입니다. 전국 2017년에는 5,231억 9,300만 원에서 2000년대에 들어서는 1조가 넘어섰습니다. 2021년에는 1조 3,152억, 5년간 무려 251%가 증가를 했고요. 충청북도 같은 경우에는 436억 7,100만 원에서 21년에서는 1,026억 8,500만 원으로 235% 증가했습니다. 전국의 일자리 이제 증가함을 살펴보면요. 전국은 일자리 개수로 17년도에는 46만 7천 자리에서 21년도에는 80만 자리로 171개로 증가를 했고요. 충청북도는 16,469자리에서 2021년도에는 3만 591자리로 186% 증가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공익형 사업단도 전체 5년간 증감률 193% 증가를 했고 사회서비스형도 2020년대 새로 이제 생기면서 20년하고 21년을 비교했을 때 128% 증가를 했습니다. 근데 시장형 사업단을 보면 2017년도에는 2,064자리였는데 5년이 지나면서 증가된 게 아니라 2021년을 보면 1,242자리로 오히려 이제 60%로 감소한 부분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사업 유형별 현황입니다. 충청북도 이제 전체 일자리 사업수는 399개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요. 배정량으로는 3만 591자리, 추진 실적은 3만 899자리, 이렇게 이제
실적이 나와 있는데 이 추진 실적은 목표 사업량에서 이제 중도에 포기하고 나가신 분들까지 포함한 일자리 전체 참여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충북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충북의 이제 그 일자리 사업 수는 240 공익형의 사업을 살펴보면 전체 일자리의 공익형 사업 수가 245개로 전체 사업량의 무려 90% 다 차지를 하고 있고요. 세부적으로 공공시설 봉사의 74%의 어르신들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사회서비스형은 전체 일자리의 7%밖에 되지 않고 있고요. 1,937자리. 사회서비스형 중에서도 어린이집에 파견되고 있는 가정 및 세대 간 서비스가 64%로 1,242명이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시장형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충북 전체 일자리의 3%밖에 되지 않는 선 일자리로 매장 운영에 참여하고 계시는 어르신들이 전체의 45%로 423명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충북의 일자리 그 세부 유형을 살펴보더라도 90%가 이제 공익형에 이제 집중되고 있고 사회서비스형은 7%, 시장형 사업자는 3% 이렇게 이제 진행되고 있는 것만 봐도 역시 시장형 사업장과 사회서비스형의 이제 활성화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각 광역자치단체별 운영보조금 부담 비율 현황입니다. 전체 이제 평균을 봤을 때는 보조금 평균이 3억 3,400이고요. 그리고 광역 지자체에서는 50% 정도 이제 부담을 하고 있는 반면에 충북에서는 이제 전혀 지금 지원을 하고 있지 않는 상황이라 이런 부분들이 좀 시장형 활성화에 좀 악영향을 미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은 충북 시니어 클럽 이제 현황인데요. 2001년 6월 충주 시니어 클럽을 시작으로 해서 올해 21년 5월에 영동 시니어 클럽이 이제 새로 설치가 되었습니다. 전체 12개소 저희가 이제 충북에 시니어 클럽이 있고요. 2013년 11월에 청남 시니어 클럽을 뒤로 해서 한참 후에 영동 시니어 클럽이 21년도에 이제 생긴 부분은 재정 부담이 이제 그 열악한 지자체일수록 시니어 클럽 설치가 좀 힘들구나 이제 그런 부분을 또 알 수 있고요. 충북에는 특히 보은 증평 대상 단양군은 아직도 시니어 클럽이 설치되지 않고 있어서 이 부분은 숙제로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사회 충북의 노인 일자리 방향에 대해서 좀 제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게 방역 지자체의 관심과 지원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규모 사회 대비해서 시니어 클럽을 추가로 설치돼야 되는 부분이 이제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생각되고요. 특히 미설치 지자체인 보은, 대산, 단양은 추계 17년에서 37년 추계 기간 중에서도 노년 부양비가 가장 많이 증가하는 분이기 때문에 특히 더욱더 이런 데는 꼭 시니어 클럽이 설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초기 시니어 클럽이 설치되었을 때 도에서 이제 5천만 원을 이제 지원을 해줍니다. 근데 1년간 시니어 클럽의 운영이 될 때는 운영 보조금이 평균 3억 이상 필요하기 때문에 재정이 좀 열악한 군에서는 그 부분도 상당히 이제 힘들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서 1년 초기 처음이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도에서 한 번 1년 정도는 전체 운영비를 좀 지원을 해주고 첫 발을 좀 뛸 수 있도록 도와준다면 다른 곳에서도 좀 지자체에서도 또 관심을 갖고 시니어 클럽을 설치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니어 클럽 활성화를 위해서 사업개발비 지원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충북 시장형 사업량은 17년도에는 2064개에서 2021년에는 1242개로 60%로 감소됐고 전국 일자리 평균으로는 589개, 그러나 충북은 137개로 23%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체 저희 이제 일자리 사업 중 시장형 사업장이 3%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더욱더 시장형 사업의 확대와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가 타 지자체를 이제 조사를 해본 결과
충북, 강원, 제주도를 제외하고는 14개 시도에서 모두 시니어 클럽에 한 개 기관당 2억에서 3억씩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어서 이것만 봐도 충북도에 관심이 상당히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또 관공서하고 공공단체를 개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장형 사업에 이제 입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이제 타 지역에는 경찰서라든지 도청, 시청 이런 광역 단체별로 카페나 공무원 식당 이렇게 입점을 이제 하고 있는 곳이 상당히 많고요. 그리고 좀 안정적인 일자리를 이제 도하고 광역하고 연결을 해서 시장형 일자리를 지금 마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교육시설이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구청이라든지 이런 데를 개방을 해서 무상으로 교육시설을 꼭 보완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은 신노년 세대 일자리 개발에 지자체의 관심을 좀 쏟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노인 일자리는 인적 자본이 취약한 저소득층에 이제 집중되어 있고 대다수 공익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어르신들은 생계비 마련을 위해서 참여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다수 사업이 특색이 없고 신유년 세대의 사회 참여 욕구를 반영하기에는 사실은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신노년 세대의 동력별 인력풀을 구축을 해주고 양질의 일자리 아이템을 발굴을 해야 합니다. 근데 이건 민간에서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상당히 이제 부족하고요. 지역의 이제 공공기관들하고 연계한 지역 특화 사업이 개발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도 좀 하고 있는 가스안전공사, 가스검증원이라든지 세무서 579 주민센터의 이제 상담원으로 활동을 하신다든지 농업기술센터에서 식물 재배라든지 관리할 수 있는 부분에 이런 이제 사회서비스형 일자리가 개발되면 좋을 듯 합니다. 또한 시장형의 공동 브랜드를 좀 개발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충북 특색을 담은 사업 개발이 필요하고요. 시장형은 아니지만 도에서 공동 브랜드는 사실 노늑회에서 하고 있는 9988 행복치킨이 이제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생산품이라든지 아니면 충북의 각종 농산물이라든지 이런 거를 관공서에 이제 시장형 일자리 매장이 좀 생긴다면 그만큼 어르신들은 안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커피 매장, 아까 말씀드렸던 공무원 식당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뭔가 이름을 하나의 공동 브랜드화를 해서 그렇게 시장형이 좀 생겼으면 좋겠고요. 또한 공동 브랜드가 생기면 소비되는 쌀이라든지 원두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공동으로 좀 구입을 해서 원가 절감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공동 브랜드 개발에 지자체의 관심이 좀 쏟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노인 일자리 전담 기관의 안정적 사업 환경을 조성해서 꼭 필요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법 개정 및 노인관계법 개정이 꼭 필요합니다. 사회서비스형이라든지 시장형 사업의 참여자들은 근로자수 문제가 발생을 해서 노인복지 성격을 고려한 노인복지법을 개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노인 일자리 사업을 운영하는 비영리기관은 노동관계법 적용 제외 대상을 해준다든지 이런 예외 조항이 꼭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노인 일자리 전담 기관으로서 비즈니스형 사회복지 시설로 확고한 정체성이 부여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직업재활센터라든지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등은 일정한 시설과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전문 인력이 갖추어진 그런 이제 모델로 이제 출발을 한 반면에 시니어 클럽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월세를 준다든지 아니면 법인에서 장소를 제공을 한다든지 이렇게 소규모 시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비즈니스 모델로 특화된 사회복지 시설로 구체화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중앙정부 및 지자체가 현 복지관과 같은 분명한 정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사회복지 시설로 구축되는 법적 제도적 구조를 갖출 수 있도록 시니어 클럽의 법적 정체성이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사업 수행 인력의 정규직화와 합충을 통한 전문성이 강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수행기관을 살펴보면은
전체 이제 정규직하고 비정규직을 포함해서 평균 종사자 수가 5.6명입니다. 이들에 비해서 시니어 클럽은 예산은 최소 3배에서 5배까지 업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니어 클럽은 최소 16.8명 이상의 인력이 필요하다라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따라서 정규 직원이 좀 확충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한 매년 사업량이 이제 증가되면서 일자리 품질은 계속 이제 좀 저하가 되고 있고 종사자들의 업무 소진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사자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설계할 때 무엇보다도 사업 계획과 실행 능력, 갈등 조정, 상황 판단, 성과 관리, 그것과 더불어서 스트레스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고요. 또한 주입식 교육보다는 시니어 클럽 내에서 이제 실질적인 이슈라든지 주제에 대해서 서로 간 상호작용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성과 창출형 학습 방식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시니어 클럽의 시설 규모는 100제곱미터 이상을 준용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라 이 부분이 사실은 시니어 클럽이 사업을 운영할 때 좀 제약이 많은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 시설 규모보다는 최소 5배에서 20배까지의 규모가 차이가 나고 있기 때문에 시니어 클럽이 이제 전담기관으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감당하기에는 부족한 수준입니다. 또 따라서 사무실이라든지 상담실, 교육실, 사업장을 포함한 사업량에 부합하는 공간을 꼭 제공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 시니어 클럽에 관한 자료, 일자리 사업에 관한 자료가 별로 없는데 아주 2차 자료를 잘 수집을 해서 아주 좋은 논문을 연구를 발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정미정 관장님 예,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주제에 대한 토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제에 대한 토론은 노인 일자리가 노인 일자리에 대한 운영 측면과 정책 전달 체계, 그다음에 정책 방향 그리고 재원 이런 순서대로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즘에 최근에 가장 국제계의 뜨거운 화두는 아마 제4차 산업혁명, 코로나 이거 빼고는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지난주에 이제 통계청에서도 보면 한국 기대수명 91.2세다 이런 말씀 해주셨어요. 이런 통계가 나온 상황에서 인간의 이름 많이 변화하겠다. 이런 때에 노인 일자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고민을 좀 하게 되는데요. 앞서 발제라든지 이제 가경복지관 발표에서도 노인의 최근의 경제원이 근로소득이라는 점을 봤을 때 노인 일자리 사업을 담당하는 수행기관을 맡고 있는 상황에서 더 고민이 커집니다. 또한 그 노인 일자리가 충북도 내 지금 충북 충주에서 제1호로 생겨났었는데요. 충북에 일자리 생겨난 지 20주년 그리고 법인 내 시니어 클럽이 있는 3개가 있고 법인이 지금 20주년을 맞이한 이 시점에서 노인 일자리를 한번 짚어보는 건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이 들고 또 노인 일자리에 관심을 가져주신 법인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발제를 오늘 해주신 분 이은주 관장님께서 이제까지의 추진 결과하고 정책 방향 그리고 현장 바탕으로 한 정책적인 실무적 방향 제시를 해주셔서 굉장히 귀한 자료로 쓰여질 것 같고 저는 거기에서 이제 몇 가지 첨언을 하고 다른 각도에서도 조금 방향적인 측면만 조금 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운영적인 측면입니다. 노인 일자리 하면은 효과성은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 법치적 효과성에 정치적으로는 고용률 상승이라는 굉장히 좋은 효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2004년 본격적으로 일자리가 시작되면서 지금 현재는 80만 개 일자리 수는 처음보다 20배 이상 상승, 예산은 6,000% 페이지 이상 증가했고 청주시만 보더라도 일자리 수 플러스 노인 돌봄을 받는 노노케어만 수를 치더라도 노인 인구의 10%가 시니어 클럽에서 복지 서비스가 제공되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사업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런 사업량 증가에 따른 부작용이 그동안 있었습니다. 정부가 방대한 일자리량이 있다 보니까 수행기관에 일자리량을 폭탄적으로 내려주고 수행기관에서는 근무자를 선발하고 배치하는 거에 급급해
급해서 사업을 내실화를 돌아볼 겨를이 별로 없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현장과 맞지 않는 선발 지표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활동의 질이 감소되고 또 수요처에서는 눈살을 찌푸리며 만족도가 저하되는 이런 상황들이 다들 들어보셨잖아요. 손 떨며 라떼아트 만드는 카페 근무자가 왜 있냐. 이제 꼭 지팡이 짚고 교통지도하는 어르신들은 어떡하냐. 이런 말씀 하시는데요. 그런 것들이 이런 부작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앞서 발제자분께서 말씀해 주신 종사자 역량 강화 굉장히 많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인력개발원 2019년 조사에 따르면 종사자의 58.3%가 업무 부담 느낀다고 해요. 그게 역량이 부족해서 업무 부담이거든요. 그래서 담당자의 인력이 서비스 질적 수준을 결정한다고 봤을 때 이 부분은 발제자분이 굉장히 잘 짚어주신 걸로 보이고요. 또한 그 인력개발원에서도 교육을 제공하긴 합니다. 근데 직급별이나 업무별 교육은 굉장히 미흡하고 평가를 위한 교육으로 위주로 되고 있어서 아쉬운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책적으로 봤을 때는 앞서 발제자분께서 말씀해 주신 시니어 클럽 부재에 있는 지역들은 노인 부양비가 증가하고 있는 지역임에도 지금 관심을 못 받고 있는 게 굉장히 안타깝고요. 시장형의 어떤 그 전국 평균을 밑도는 부분은 아마 타시도에 비해서 뭐 이렇게 지자체에서 연계해 주는 부분이 굉장히 미흡한 점하고 또 동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다른 지역은 특화 관광하고 사업을 연계해 준다라든지 그런 게 많은데 저희 지역은 그런 것들이 없어서 아쉬움이 있고요. 또 하나는 보건복지부 인력개발원 시니어클럽이 중앙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아무리 수행기관에서 어떤 의견이 있어도 위로 이제 의견을 올려도 전혀 개선이 되지 않거나 미흡하거나 이런 상황이고 어떤 정책이 있을 때 항상 상명하다리식이어서 시니어클럽이 늘 수동적인 수행기관에 머물게 한다는 측면이 굉장히 아쉬움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책 방향 측면으로서는 지금 기본계획 4차를 보면 거기서 비로소 건강하고 능동적인 일자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거를 봤을 때 민간형 일자리와 또 사회 서비스형 일자리 확대 비중이 굉장히 크구나. 그리고 베이비 부모 특성이라든지 지역 수요 맞춤이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어떤 전환적인 것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자리 사업이 앞으로는 좀 전환의 시대를 맞아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지금 지침상으로도 보면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 시니어클럽의 복지관이나 NGO센터 협동조합 등 수행기관이 굉장히 다변화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변화된 수행기관을 터부시할 게 아니라 같이 상생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서 중요한 것들은 저희가 시니어클럽이 20년을 맞이했잖아요. 그래서 20년 경험의 노하우를 살려서 어떻게 하면 시니어클럽의 고유성과 차별성을 부각할 거냐 이런 것들이 고민의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언하기를 먼저 그동안은 노인 일자리가 빈곤 정책의 일환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노인의 일이 노인복지 서비스의 어떤 매개체로서의 일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각 사업 유형이 지금 3개 거의 대부분 충북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 유형도를 좀 점검해서 각 유형에 맞게 사업을 다시 세팅하고 확인하는 작업들이 좀 필요하고 내실화를 좀 깨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르신들 근무를 선발, 교육, 배치, 관리하는 것까지도 저희가 조금 더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야 근무자하고 수요처에서도 노인의 일이 의미 있는 거구나 라고 동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인을 위한 지원 매개체로서의 일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충분한 교육이라든지 다양한 활동들이 시니어 클럽을 통해서 제공되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발제자분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상담실이나 교육실 등 물리적 환경이 조금 더 수반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충북 차원에서라도 지금 이제 저희가 일자리 진행하는 데 급급해서 그동안 돌아보지는 못했는데요. 사업 운영이나 물리적 측면 또는 우리가 일한 걸 제대로 지역에 알리고 홍보하는 것까지도 해왔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좀 면밀히 조사를 통해서 진행을 해보고 앞으로는 어떻게 하는 게 더 좋은지 이런 것들을 우리 12개 수행기관이 머리를 맞대서 충북형 일자리 모델을 좀 만들어가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품질 향상을 위한 정규직 확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늘 시니어 클럽 하면 이게 복지야 노동이야 아직도 헤매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복지만 지금 신경 쓸 여력이 저희는 없어요. 시장 경제도 봐야 되고 세금이나 노무 정책도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변화하는 상황에서 정규직들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전문성을 발휘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전담 인력이 있기는 하지만 이분들이 무기계약이라는 족쇄에 쌓여서 지금
연속성이나 업무 연속성이나 전문성을 발휘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규직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충북 차원에서 지금 직급별이나 업무별 전문 교육을 우리끼리만이라도 좀 진행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세 번째는 지금 오늘도 지금 일자리 신청서를 지금 점검하다가 왔는데요. 일자리 신청서 내시는 분들이 굉장히 젊고 능력 있고 경험 수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가져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요. 이런 분들이 오셔서 그리고 또 공익형이나 시장형을 신청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기존보다는 노동 이거보다는 시니어 클럽에서 일을 하면서 플러스 여가를 했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어떤 포괄적인 노년계 욕구 충족을 하러 오시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경력이나 능력을 좀 진단화해서 DB화해서 이걸 가지고 일자리를 마련하는 기초자료를 삼으면 좋겠다. 이것들이 지금 사장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너무 아깝고 이런 분들을 조금만 재교육이나 기초훈련을 시키면 경험의 재생산이 가능하겠다라는 부분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이제 정보화 교육 가경에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분들 디지털 교육 조금만 시켜서 복지관에 다니지 않고 일을 하지 않는 어르신들 위주로 나가서 IT 교육을 전달하는 전달자 역할을 하면 굉장히 유용하겠다라는 생각도 갑자기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수요처의 사업을 역제한하고 또 관공서라든지 대기업 또 지역 특화 관광이라든지 이런 거 연계해서 사업을 좀 할 수 있도록 지자체나 이런 데다도 더 적극적으로 좀 얘기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번째는 노인의 일이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매력적인 일이라고 생각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끼리의 잔치가 아니라 그래서 시니어 클럽이 처음에 노인 빈곤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작이 됐다 보니까 국가적으로 정치 경제 변수에 굉장히 좌우됩니다. 그래서 정부가 바뀌면 정책이 또 바뀔 거야. 그래서 뭐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일자리 효과가 노인층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회귀되고 있고 누구나 이득인 사업이다라고 인지가 되면 국민들이 그 어떤 재정 투입이라든지 정치적 명분을 얻는 데 굉장히 유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각 사업이 사회적 가치성을 가졌는지 그리고 신노년 개발 일자리 개발도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 해나가야 되는 상황인데 하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이게 사회적으로 유익한 것인지 이런 것들도 좀 점검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노동의 개념의 어떤 일이라기보다는 사회적 역할로서 사회성 방향으로 노인의 일자리가 조금 더 자리매김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토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토론 아주 감사합니다. 발표자가 구체적으로 그 방향을 제시해 줬습니다만은 거기에 첨부해서 노인 일자리 사업 운영 측면 또 정책 전달적인 측면 일자리 정책 방향 측면에서 또 구체적으로 과제를 제시해 주셨고 또 다양한 제언도 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토론 자료를 또 반영을 해가지고 논문 좀 보충을 해서 우리 충청노인복지연구 발행할 때 아주 귀중한 자료니까 논문을 제출해 주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어서 제3주제 남현정 연구원 제3주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대상 노인의 불면증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우울의 매개 효과를 중심으로 이 주제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간의 평균 수명이 연장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급속한 노인 인구 증가로 노인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은 해를 거듭할수록 더 큰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돌봄이 필요한 고령 독거노인의 급속한 증가와 가족 돌봄의 약화, 노인의 사회적 관계망 악화로 돌봄의 사회화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취약 노인에게 적절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2020년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를 도입하였습니다. 다수의 노인들이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특히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를 받고 있는 제가 노인들은 그들의 취약한 상황으로 인해서 더 불면증으로 고통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노인성 불면증은 우울증을 비롯한 집중력 장애, 기억력 장애, 불안, 초조감을 일으킬 수 있고 본래 갖고 있던 우울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우울증이 더 심각해질 수 있고 또 노인 우울증이 심해지면 자살 위험과 사망률 증가 등의 심각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또한 노년기 삶의 만족도를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성 불면증은 반드시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보입니다. 특히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취약 노인들에게는 불면증은 더 흔하게 발병되는 질병으로 생각돼서 이에 관한 연구가 절실히 요청이 되고 있지만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가 도입된 지 얼마 안 되어서 그런지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대상 노인의 불면증에 관한 연구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는 불면증을 독립 변수로, 그다음에 삶의 만족도를 정석 변수로, 우울을 매개 변수로 설정하고 충청북도 청주시에 거주하며 청주 가격노인복지관에서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를 받고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여 변수 간의 영향 관계를 검증하고 이를 바탕으로 연구의 함의 및 제언을 제시하려는데 그 연구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론적 배경입니다. 우선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서비스의 목적은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 노인에게 적절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서 안정적인 노후 생활 보장, 그리고 노인의 기능과 건강을 유지하고 악화되는 것을 예방하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정부에서는 2007년부터 2019년까지 노인 돌봄 관련 다양한 지자체 보조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하지만 유사 분절적 사업 운영과 또 민간 전달체계 관리 감독 미흡 등의 서비스 제고가 필요한 실정이어서 2020년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를 통합하여서 서비스를 다양화하고 참여형 서비스를 신설하고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첨단 서비스를 도입하고 생활 권역별 수행기관 책임 운영하고 은둔형 우울형 노인에 대한 특화 서비스를 확대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의 내용을 간단히 보면은 이런 직접 서비스가 있고 또 연계 서비스 그리고 개별 맞춤형 상담 및 집단 활동을 제공하는 특화 서비스 그리고 서비스 사업 종결 후에도 대상자를 관리하는 사후 관리 서비스가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의 우울, 삶의 만족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울은 스트레스의 적응 과정에서 자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결과로 근심, 심울감, 실패감, 상실감, 무력감, 무가치감을 나타낼 수 있는 기분 장애입니다. 노인들에게 우울증은 가장 흔히 발병되는 정신적인 질병으로 우울 증상이 6개월 이상 지속되면 이는 주요 우울증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우울증 진단을 받은 노인들은 일반 노인들보다 사망률이 높아져가지고 1년 안에 사망할 확률이 거의 2배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다음은 노인의 삶의 만족도의 정의입니다. 삶의 만족도는 개인 생활 전반에서 외로움, 걱정을 느끼기보다는 기쁨을 느끼고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주관적 감정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 충족 정도입니다. 이런 노인의 삶의 만족도는 크게 두 가지 차원으로 정서적 차원, 인지적 차원으로 볼 수 있는데요. 정서적 차원의 삶의 만족도는 개인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긍정 또는 부정적인 정서 경험입니다. 그리고 인지적 차원은 자신의 삶에 대한 기대, 욕구, 희망 또는 다른 중거 집단과 비교 및 평가를 하는 기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노인의 불면증에 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불면증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불면증은 수면 개시나 수면 유지에 어려움, 이른 아침에 기상 또는 잠을 자도 피로가 회복되지 않는 상태로 낮 활동에 지장을 주는 만성적이고 질이 떨어지는 수면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불면증이 3개월 미만으로 지속이 된다면 단기 불면증, 그리고 3개월 이상으로 지속이 된다면 만성 불면증으로 보고는 합니다. 불면증 1차 불면증하고 2차 불면증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1차 불면증은 의학적, 정신적, 환경적 원인에 기인하지 않는 불면증입니다. 그리고 2차 불면증은
불면증의 신체 질환, 정신 질환, 약물 남용 장애 또는 또 다른 수면 장애와 관련되어서 발병이 되는 질병입니다. 불면증은 어느 연령에나 발생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특히 노인들에게서 더 많이 발병이 됩니다. 이는 연령과 관련된 수면 연속성 저하, 그리고 불면증 위험을 증가시키는 의학적 합병증 및 약물 사용의 증가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1차 불면증과 2차 불면증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우선 1차 불면증의 원인은 신체 질환 또는 정신질환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불규칙한 수면 패턴, 시차 적응, 열악한 수면 위생, 과도한 카페인 섭취, 과도한 음주, 특정 약물, 스트레스 등이 그 원인이 됩니다. 2차 불면증의 가장 흔한 원인은 다음과 같은 이런 질병들입니다. 그래서 2차적 원인은 주로 노인들에게서 많이 나타나는데 신체 또는 정신 장애가 그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다음은 선행 연구입니다. 불면증의 유병률 연구들에 의하면 65세 이상 노인의 불면증이 젊은 사람들에 비해서 2배 이상 높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불면증이 만성화가 되면 이미 앓고 있는 다양한 질환들이 악화되거나 또 회복이 지연될 수가 있고 심근경색증이나 뇌졸중 같은 심각한 병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노인에게 있어서 불면증은 심각한 문제인 것이 밝혀지면서 노인의 불면증에 관한 연구가 이렇게 점차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노인에게 있어서 삶의 만족도는 또 자기 자신의 삶은 전반적으로 평가를 하는 척도와 같은 것이어서 이는 상당히 중요하고 이 연구는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의 선행 연구들은 노인의 불면증이 노인의 삶의 질 혹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들입니다. 또 우울증을 앓고 있거나 우울 증상을 경험하고 있는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에 비해서 삶의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다음과 같은 많은 연구들에서 노인의 우울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검증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 방법입니다. 연구 모형입니다. 그래서 이제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노인을 대상으로 불면증을 독립 변수로 그리고 종속 변수로는 삶의 만족도 그리고 매개 변수로 우울을 이렇게 설정하였습니다. 통제 변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은 연구 문제입니다. 첫 번째 연구 문제입니다.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대상 노인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과 불면증 및 우울은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대상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두 번째 연구 문제입니다.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대상 노인의 우울은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대상 노인의 불면증과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매개 효과를 갖는가? 다음은 조사 대상 및 자료 수집 방법입니다. 조사 기간은 2020년 11월 10일부터 11월 24일까지였고 청주시 흥덕구의 도시지역 또는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서 청주 가경노인복지관에서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를 받는 전체 노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설문조사는 청주 가경노인복지관에서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29명의 생활지원사 선생님들이 대상자를 직접 찾아다니면서 1대1 면접 방식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연구자인 저도 함께 설문에 참여하고 싶었지만 코로나 시국이라서 취약한 제가 어르신들을 직접 대면 접촉하기가 조심스러웠습니다. 대신에 조사 시작 전에 이틀에 걸쳐서 그 생활지원사 선생님들에게 철저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배포된 350부의 설문지 중 311부가 수집되어서 이를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습니다. 네, 측정 도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료 분석 방법입니다. SPSS 18 버전을 활용하여서 기술 통계 분석, 상관관계 분석, 위계적 중다이기 분석, 그리고 소벨 테스트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 결과입니다. 첫 번째 연구 문제에 대한 연구 결과입니다. 3단계에 걸쳐서 위계적 중다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 최종 3단계에서 최종 3단계에서 종교 중에 개신교 및 천주교가 대상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정에 영향을 미쳤고 또 성별, 경제 수준, 수면적 각성, 우울이 대상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남성 노인일수록 경제 수준이 낮을수록 수면적 각성이 수준이 높을수록 우울 수준이 높을수록 대상 노인의 삶의 만족도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 연구 문제에 대한 연구 결과입니다.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대상 노인의 우울이 독립 변수인 불면증 변수들과 종속 변수의 삶의 만족도 간의 매개 역할을 하는지 검증하기 위하여서 불면증 하위 변수 이 두 변수를 각각 하나씩 투입하여 베런 앤 케니가 제시한 3단계 중단 회귀 분석을 통해 분석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불면증 심각도는 우울을 매개로 간접적으로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쳐 완전 매개 역할을 하는 것이 검증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면적 각성은 우울을 매개로 간접적으로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삶의 만족도에 직접 영향을 주는 부분 매개 효과가 있는 것이 검증되었습니다. 다음은 연구의 함의 및 재현입니다. 첫째, 코로나19의 상황에서 2020년부터 청주 가경노인복지관에서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를 받고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우울을 매개로 불면증과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에 대해 연구를 처음으로 시도해 보았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의의가 있습니다. 둘째, 본 연구에서 3단계 회귀 분석을 한 결과 남성 노인일수록 경제 수준이 낮을수록 수면적 각성 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우울 수준이 높을수록 대상 노인의 삶의 만족도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본 연구에서 수면적 각성과 우울이 대상 노인의 삶의 만족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나타나서 수면적 각성과 우울을 완화하는 프로그램 적극 개발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또한 대상 노인의 경제 및 건강 지원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특히 더 열악한 남성 노인의 삶의 만족도를 증진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생활 지원사들이 노인 복지 현장에서 본 연구의 결과를 적절히 반영하여서 실천한다면 서비스 제공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셋째, 전반적으로 조사 대상 노인들은 생활 지원사의 맞춤 돌봄 서비스를 받고 있어서 심각한 상황은 벗어나고 있었지만 여전히 취약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 서비스가 일상화되어 가고 있고 적극적인 대면 서비스가 제한된 상황에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온 오프라인 교육 프로그램의 공동 개발과 보급,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재난 상황 발생 시에 대응 매뉴얼 등의 새로운 위기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지역사회에서 노인 맞춤 서비스 제공기관들이 유기적으로 연대하여서 민민 협력뿐만 아니라 민관 협력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파트너십 체계를 갖추고 위기 상황에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수고 많았습니다. 이 자료 수집이 용이하지 않은데 그때 우리 청주 가경노인복지관에서 전격적인 지원을 해가지고 이 조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귀한 논문을 쓸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이재현 관장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대상 노인의 불면증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발표 잘 들었습니다. 네, 먼저 발표를 하기 전에 현재 있는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서 지금 현재 고령 사회를 넘어서 초고령 사회로 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노인의 문제는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양한 노인 복지 정책이 요구되고 있고 특히 돌봄이 필요한 노인의 증가로 인해서 돌봄의 사회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6개 돌봄 사업을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로 통합한 것은 시기적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시작과 함께 코로나로 대면과 비대면 서비스를 병행함으로 인해서 돌봄이 필요한 노인들이 더욱 취약한 환경에 노출이 되었고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외부 출입이 줄어듦으로 인해서 우울과 불면증 등이 건강을 더 위협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코로나가 확산이 되면서 방역 관련 업무까지 하여 서비스 질을 논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 노인 맞춤 돌봄 수행기관에도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본 연구는 코로나19로 조사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울의 매개 효과를 중심으로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대상 노인의 불면증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처음 시도해 보았던 것에 대해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본 연구는 이제 오랜 시간 독거 어르신이나 재가 어르신들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노인의 불면증과 우울에 좀 관심을 가진 연구자의 노력의 결실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불면증과 우울 및 삶의 만족도에 대해서 관심을 증대시키는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연구 결과를 적절히 적용하여 실천한다면 서비스 제공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연구의 의미를 조금 살펴봤는데요. 우울을 매개로 불면증이 삶의 만족도에 큰 영향을 끼쳤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새롭게 시도했다는 게 큰 의미라고 생각이 듭니다. 맞돌 참여 노인의 특성을 보면 불면증이 심각하거나 불면증 심각도가 보통 수준으로 나타났고 수면증 각성이 중간 정도의 각성 수준을 나타냈고 경증 우울의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삶의 만족도 수준이 높지 않은 부분이 평균으로 23.54점으로 이런 부분의 특성을 조금 봤을 때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내용에 대해서 새롭게 모색하는 데 도움을 주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제 맞춤 돌봄 서비스 대상자 중심으로 우울 및 불면증 그리고 삶의 만족도에 관한 연구가 없는 상황에서 본 연구는 귀중한 자료를 제공해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에 대한 필요성을 제시한 부분입니다. 발제자가 제언한 부분을 보면 서비스 제공 인력인 생활지원사들의 안전에 대해서 체계적인 대응 매뉴얼이나 또 위기관리 시스템 그리고 지역사회 연대 구축에 대한 필요성을 제시한 부분에 깊이 공감합니다. 그래서 수행 기간 측면에서는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은 대면 서비스가 많이 축소가 되었고 그러면서 이제 잦은 전화 상담이나 이제 확진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서비스를 거부하시거나 그리고 수행기간별로 서비스 제공 방식이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그러므로 서비스 질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서 수시로 변화되는 서비스 내용이나 제공 방식에 대한 이제 청주 지역의 수행기관과의 표준화된 매뉴얼이 필요하고 돌봄 서비스에 대한 장기적인 사회적인 합의가 좀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서비스 제공 인력 측면에서는 생활지원사들 같은 경우는 다른 사례관리 담당자들하고 달리 혼자서 방문을 하거나 그리고 이제 10명에서 15명의 서비스 대상자를 관리하다 보니까 안전사고에 좀 취약합니다. 그러면서 언어 폭력이나 신체적 폭력 등에 좀 노출되고 있고요. 현재 지금 연구 결과 대상 노인들이 이제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를 통해서 이제 취약한 환경에 벗어났다고는 하나 이제 경증 우울과 그리고 불면증 그리고 삶의 만족도가 낮은 상황에서 생활지원사들은 더욱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안전 매뉴얼이 좀 필요한 시점이고요. 그리고 위기 상황이 발생이 되었을 때 생활지원사들의 입장을 대변하거나 적극적인 지지 체계와 그리고 상담을 지원을 통해서 2차 피해를 발생시키지 않아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우울 및 불면증 완화에 대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필요성을 제기해 주셨는데요. 그 연구 결과 남성 노인일수록 그리고 경제 수준이 낮을수록 그리고 수면 전 각성 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우울 수준이 높을수록 대상 노인의 삶의 만족도가 낮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수면 전 각성과 우울 및 불면증을 완화하는 프로그램 개발을 제시해 주셨고요. 또한 이제 남성 노인의 삶의 만족도를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불면증은 삶의 만족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크게 나타났기 때문에 지금 그 남성 노인의 삶의 만족도를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과 그리고
이 선행 연구를 보면 웃음 치료가 불면증 개선 효과나 작업 치료를 통해서 수면의 질 개선에 유의한 효과가 있다고 하니 웃음 치료나 작업 치료 등 운동 프로그램을 좀 제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 그 발표자의 내용을 듣고 제가 한 제안 부분은 민간의 상생과 동반 발전으로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를 공공성을 향상시키는 부분입니다. 네, 그동안 민간 연역에서 전적으로 이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다 보니 실제 현장을 반영하지 못하는 정책과 제도로 인해서 어려움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평가지표 같은 경우도 양적으로 평가를 하거나 전산 시스템도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걸로 중복으로 입력을 해야 되면서 2중, 3중으로 어려움 속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서요. 2022년도에 충북 사회서비스원이 설립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기로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수행기관의 의견을 반영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시거나 그리고 다양한 사업의 협력 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좀 민간이 상생해서 동반 발전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맞춤 돌봄 서비스가 좀 공공성이 향상되었으면 합니다. 네, 두 번째로는 이제 지금 이제 김현숙 관장님이 가격노인복지관 흥덕구 고령자 생활 실태 조사에서도 필요한 서비스로 가장 많이 나왔던 게 건강관리 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도 이제 2019년도 60세 이상 불면증 환자 수가 2015년도보다 50% 증가되었다고 하고요. 코로나19가 이제 2년 동안 이어진 상황에서 실내생활 증가 같은 경우는 불면을 조금 더 가속화시켰고 불면증 환자도 증가시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이제 서비스 제공할 때 야외 활동을 좀 더 진행을 하거나 아니면 외출이 어려운 경우는 이제 창가나 베란다를 활용해서 관내 대학교하고 연계해서 실내 운동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을 제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남성 노인의 삶의 만족도를 증진시키려는 노력이 조금 필요합니다. 연구 결과 이제 남성 노인 같은 경우는 그 삶의 만족도가 여성 노인보다 또 낮았고요. 2021년도 고령자 통계를 보면 남성 노인들이 여성 노인보다 스트레스 인식 정도가 높고 삶의 만족도도 낮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 연구를 보면 경제활동, 남성 노인 같은 경우는 경제활동 이외에 관계자원에 조금 소홀한 부분이 있으면서 공식적인 관계가 축소가 되고 비공식적인 관계가 이제 투자 부족으로 인해서 노년의 삶의 만족도와 질이 많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개선할 수 있도록 가족관계를 개선하거나 강화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제공해 주셨으면 하고 또한 노년 대비 교육 시 가족 생활과의 적절한 균형 그리고 사회적 관계망 강화 및 개선을 위한 교육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성 노인들 같은 경우는 자조 모임을 통해서 이제 자체적인 지지 체계를 구축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 다음에는 실제 맞춤 돌봄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생활지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과 상담을 지원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가 시작과 함께 코로나가 확산이 되면서 생활지원사들도 교육이 비대면으로 거의 진행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이제 서비스 제공에 대한 전문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환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활지원사의 전문성이 조금 향상된다면 전담 사회복지사하고 조금 협력해서 사례 발굴이나 지원 연계 등 서비스 품질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생활지원사들의 이제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사례 관리나 인지활동, 치매 예방 등 교육을 조금 더 지원을 하고 상담이나 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활동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본 연구에서 어르신들에게 불면증과 우울이 삶의 만족에 영향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노인 맞춤 돌봄 대상 노인의 우울 및 그리고 불면증에 대한 근본 원인에 대해서 추가 연구가 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연구에 보면 불면증을 방치하면 치매 발병률이 최대 50%가 상승이 되고 불면증이 악화된 노인은 불면증이 개선된 노인보다 우울증 위험이 28.6배나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선행 연구에서도 불면증은 노인 우울증 유발이나 인지기능 감소 그리고 심근경색 등 심각한 병을 초래한다고 하니 원인에 대한 연구가 조금 더 필요할 것 같고요. 더불어 맞춤 돌봄 서비스 참여자들이 이 서비스를 통해서 어떤 제 노인의 삶에 어떤 변화를 주었는지 그거에 대한 추가 연구가 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끝으로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 맞춤 서비스를 제공받는 커뮤니티 케어의 일환으로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가 2020년도에 시작되었는데요. 대상자는 확대됐고 서비스는 다양화됐고 또 욕구 중심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수행 기간에 또 업무 가중이나 업무 혼선 그리고 맞춤이라는 명목하에 관해 업무가 민간으로 떠넘겨지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가 내년에는 이제 3년차가 되니 품질에 대한 조금 고민이 필요하고요. 또 이 연구를 통해서 대상 어르신들의 우울, 불면증을 감소시킴으로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부분에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무리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경제의 성장 속에서 치열하게 또 이제 살아오신 어르신들께 가장 필요한 거는 품격 있는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저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많이 도와드리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많이 이제 이슈화가 되는 게 웰 에이징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식사나 운동이나 그리고 사회적인 관계를 조금 더 확대시키면서 조금 더 건강하고 또 이제 자연스럽고 그리고 노년을 조금 더 즐기면서 노년을 노화를 인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많은 기여를 같이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거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토론 아주 감사합니다. 뭐 여러 가지 방안 또 지원을 해주셨는데 이쪽 남현정 연구원의 이 논문은 이미 논문의 게재 연구지에 게재가 돼가지고 원래는 그래서 작년에 발표를 하려고 그러는데 작년에 세미나를 못하는 바람에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요번에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남현정 연구는 앞으로 불면증 관련된 연구를 할 때 오늘 여기에서 토론에서 제안된 뭐 그런 여러 가지 방안 이런 걸 반영을 해서 연구하는 아주 좋은 논문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시간도 많이 갖고 그래서 이제 간략하게 발표자들이 그 톤에 대한 뭐 의견이 있으면은 간단하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 관장님. 네. 저는 뭐 특별한 의견 없고요. 정은경 우리 이사님 주셨던 의견 너무 좋은 의견을 주셔서 그 종적 연구로 누적해서 연구 데이터가 잘 유지되면서 또 그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살펴보면 좋겠다라는 의견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정보화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좀 제시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저희들 실제 현장에 도입해서 운영하면 좋을 만한 아이디어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하나 제가 늘 고민하던 부분이었는데 그 지역사회 노인복지의 허브 역할로서의 노인복지관의 역할들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해야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관님. 네. 유희정 선생님께서 주신 지원 참고해서 하고요. 그리고 아까 그 친복지 차원에서 지자체나 이런 데에서 뭐 해주지 않더라도 지회 차원에서 사실 뭐 세미나라든지 그런 뭐 토론회라든지 그런 적극적인 거는 또 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이제 시니어 클럽 관련된 자료를 조사를 하면서 저희도 이런 자료를 축적을 해서
도의 객관적인 수치로 좀 그런 부분들이 마련될 수 있도록 얘기를 해야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좀 공감을 좀 많이 했고요. 그리고 이 토론회 이 발표하기 전에 그 비즈니스 그 사회복지 시설이 도대체 뭐냐 이렇게 또 궁금하다고 얘기를 좀 하셔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 이제 시니어 클럽 같은 경우에는 좀 복잡한 유동인구가 있는 곳보다는 좀 저렴한 지자체가 부유하고 있는 곳에 시니어 클럽을 설치한다든지 이제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았거든요. 근데 앞으로 저희 이제 복지관처럼 뭔가 법인에서 부담을 하는 것보다는 지자체에서 건물을 좀 지어준다면 유동인구가 좀 이렇게 있고 또 어르신들이 참여할 수 있는 자주 올 수 있는 그런 곳에서 좀 설치를 하는 게 사업이 이제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다 보니까 사실은 관리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건물 내에 이제 북한 문화공간이라든지 극장 이제 그런 쪽에 비즈니스 건물 여러 이제 건물에 이제 사무실들이 모여 있는 곳에 저희 시니어 클럽이 좀 들어가면 어르신들 교육과 그리고 사업장과 사업 개발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좀 이루어질 수 있고 또 수익금이 또 창출이 되면 또 어르신들이 또 다시 또 일자리에서 또 혜택을 또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복합적인 또 문화 건물 내에 저희 시니어 클럽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게 아닐 경우에는 좀 초기에 설치가 될 때 유동인구가 있는 식당이나 이렇게 좀 들어갈 수 있는 곳에 저희 시니어 클럽을 좀 계획을 해서 설치를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제안을 해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남현정 연구원 간략하게 답변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관장님께서 좋은 제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대상 노인의 우울과 불면증의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는 제언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원인을 파악해서 대상자들에게 더 맞춤형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우울과 불면증의 증상이 좋아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해서 모두가 좀 혼란스러운 가운데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제공에도 역시 혼란이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는데요. 관장님께서 토로해 주신 것처럼 생활지원사의 비대면 교육으로 인해서 전문성이 커질 수밖에 없는 취약한 환경 공감하고 이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끝으로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사업을 시행한 지 이제 2년이 다 되어가는 만큼 코로나19의 시대적 상황과 또 수행 기간의 그 업무 과중과 같은 면을 모두 반영하여서 품질의 개선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입니다. 네. 네, 수고했습니다. 시간이 이제 6시까지 딱 이제 5분 남았는데 5분인가요? 진짜 마무리할 시간인데 저기 우리 우리 신성일 회장님 의견 있으시면은 무엇보다도 그 세 분 주제 발표자와 토론자들이 발표를 들으면서 전문적인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잘 하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첫 번째 주제 김현숙 관장님께서 발표한 것 중에서 되게 와닿던 부분이 생각보다 건강에 대해서 되게 관심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심도 있지만 또 하나는 1인 가구, 2인 가구 자꾸 늘어나는 상황에서 상담은 필요한데 사실 문제 해결이 안 돼서 상담이 잘 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얘기 듣고서 전문 상담가도 복지관에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세 번째에서 종합편에서 디지털 활용 같은 것도 중요하지만 최근에 좀 어떤 만난 사람이 부분이 하는데 AI 대화 친구를 하나 심심하다고 딸한테 얘기했더니 그걸 사왔더라는 거야. 그래서 요즘에 그냥 쉽게 주말에 혼자서 말할 일이 없었는데 AI 친구를 사면서 말할 거리가 생겼다는 얘기 들었는데 확실히 이제 우리가 이런 4차 시대에 인들에 대한 그런 것도 정보화에 대한 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주제 이은주 관장님 발표에서 현황과 또 방향에 대해서 제시를 참 구체적으로 체계적으로 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에 또 신노년 일자리 개발의 필요성 감사드리고요. 세 번째 우리 삶의 질하고 불면증
불면증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발표해 주신 우리 남현정 우리 그 발표자께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기 마저 오늘 이 저기 자료들이 너무나 귀중한 자료인 것 같고 이게 정말 대면으로 이렇게 세미나를 진행해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함께 이렇게 참여를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한 게 참 유감입니다. 대신 저기 자료 이 PPT 자료 다 저기 해가지고 정리해서 그렇게 해서 저기 홈페이지에 법인 홈페이지 가경노인 목지관 홈페이지에 실어서 많은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장시간 정말 장시간입니다. 발표자 토론자 또 이렇게 함께 하신 분들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저 창립 20주년 기념하는 제20회 충청 노인복지 개발의 노인복지 세미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진 한 장.